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책임지는 클래스,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자, 오늘은 3개월 만에 동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자, 마감 증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어제는 100포인트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되돌렸죠.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2138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전에는 올 들어 7번째 사이드카이자 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 만에 순매수를 전환했고요. 자, 코스닥은 6% 급등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사상 최대치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장단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쉰 분도 있고 방향성을 가늠 잡는 그 수급 주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너무나 허탈하고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기다려지는 오늘입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무료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꼭 받아가세요. 함께 시작하시죠.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못하겠어요 라는 분도 있고 현재와 같은 시장은 잠시 관망이 답일까요? 라는데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MTNW 오늘 박정식 전문가와 MTNW 김동섭 전문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답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현재와 같은 시장에선 잠시 관망이 답일까요? 그야말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어지러우셨을까? 이 며칠 동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은 반등의 여지는 일정 부분 생각은 했었습니다. 요즘 하도 시장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제가 한쪽 방향성만 언급을 드리기에는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네, 그런 국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특히 이제 어제 급락이 나온 날 제가 운 좋게도 시황 브리핑을 3시 방송에서 해드렸죠.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오늘 2080선을 시초로 넘어서던가 아니면 종가로도 넘어서면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초로 오늘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현재 우리 코스피에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초 매수 가능하고 오늘 장 긍정적으로 보아라라고 언급을 드렸고 2130선, 2220선 내지는 30선 정도 자리를 종가로 돌파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상승력으로 보아라라고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아예 한 방에 2138선을 기록하면서 종가로 아예 올라타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생각보다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와서 저조차도 원래 일정 부분 제가 이제 비중을 지난주에 축소를 했죠. 코스피 한 2200선에서 2190선 정도 선에서 살금살금 조금 현금을 좀 확보해서 이번 하락에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조차도 이번에 추가 매수를 살짝 놓쳤어요. 이걸 좀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종목들이 내려오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동을 잡아서 추가 매수 포지션과 평단 형성을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들찍고 무시하고 그냥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제가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대로 만약에 시장이 상승이 나올 경우 그냥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그대로 그냥 홀딩하면서 끌고 가거라. 그럴까요? 예. 또 내지는 이제 여기서 시장 리스크가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 확보한 자금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좀 이제 장 막판에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내일 시장 리스크가 뭐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요즘 하도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내일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유통 섹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섹터나 저평가 섹터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섹터를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시장 리스크가 나올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일정 부분 생각을 하면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포지션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궁금증 가운데 겨우 오늘 회복하나 했더니 남북 사무소 폭파 웬 말인가요? 우리 한국은 또 이거 대북 리스크라는 것도 우리가 또 재료 하나 더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더 궁금해지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변동성의 극치 라는 말을 주신 상황에서 내가 계획한 거에 좀 차질이 있으신 분들이 어제 오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잡기가 매우 어렵죠. 저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뭐 북한 이슈 길게 안 갈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국내 예탁금이 2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하락 시에 매수가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라는 뭐 의견들. 자, 여기에 뭐 김성수 전문가는 어떠한 힌트를 주실까요? 일단 시장이 제가 주식한 이래 하루에 100포인트 빠지고 다음날 갭상승해서 100포인트 상승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본 장입니다. 어저께 100포인트 하락은 일단 이슈 쪽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죠. 북한발 리스크 하나와 양도소득세 부과 확정 2023년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고 오늘 상승은 미국이 하락하던 주가를 되돌리면서 제롬 파월이 회사채 매입을 한다. 이게 이제 상당한 이슈가 됐고 아침에 어저께 밤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확정되기 없다라고 재정기획부에서 발표를 하죠.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반등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외인과 투신과의 싸움이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진 하루였다. 어제와 오늘 이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인과 투신의 싸움이요. 네. 선물에서 네. 투신이 그 3일 전부터 계속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한 금액이 총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막판에 9천억 정도를 쏟아부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죠. 100포인트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그것을 다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오늘 외국인들이 갭상승 띄워서 쭉 끌어올리면서 막판에 7천억 매도하고 다시 주가를 누가 끌어올렸냐면 투신이 1조 원을 선물을 사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싸움이 심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현물 매수, 쌍끌이 매수 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매하는 과정에 보면 선물과의 싸움이 제일 치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슈가 어저께 안 좋았던 이슈가 시장에서 없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원달러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 원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왔고 또 지지한 상태에서 5일선을 타고 탄 것이 3일간 타고 있다는 거. 그냥 주봉상에서도 60주선의 지지력 테스트라고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거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다. 특히 아시겠지만 우선주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일 상한가 갔거든요. 거의 마지막 문제까지 다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은 급락을 했을 때 반등으로 전환할 때는 하락과 상승을 엄청나게 흔드는 모습이 나와요. 또 고점에서 주가가 빠질 때도 엄청나게 흔드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딱 그 흔드는 모습 속에서 우선주가 상한가를 9번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더 갈 거라고 보기 전에 일단은 시장을 좀 관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주 상한가의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한 지난주였나? 이게 우선주고 상한가가 계속 며칠 이어지는데 상승 건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바 있었는데 이걸 순환매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좀 조심하는 지금은 거는 여러 상황으로 맞다라는?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네. 유동성은 아직 많아요.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환매 치고는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도 이게 문제고 원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중요하죠. 저도 원달러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원달러가 언더슈팅 치고 정확한 지점에서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오늘 그 과정 속에서 급등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좀 장단을 맞추고 계세요? 오늘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는 가장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문가들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만큼 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고 싶은 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또 베스트 관전평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빼놓지 않고 선물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함께 해드리니까 응원의 한마디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서의 방향성 같이 매크로 클래스에서 들어가 볼게요. 박정식 전문가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 세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증시가 과연 전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을까? 이제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10시 52분이라면 굉장히 초반부터 좀 뜨거웠다라는 부분이에요. 변동성도 오전부터 또 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심했죠. 일단은 시장이 너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성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의 유동성 물량이 시장에 지금 많이 유입이 돼 있고 어차피 개인들이 강력하게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방향성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가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외인과 기관마저도 방향성을 강력하게 잡지 않고 그 안에서의 단기적 포지션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기는 살짝 애매한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잡는 수급 주체가 없다는 건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이 지금 거의 중구난방으로 거의 핑퐁 장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력이 나오는 내내 그 와중에도 현물을 강력하게 매수하는 메이저의 주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아직도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쪽에서 이제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시간 외로 대북 관련주들, 그러니까 방산 업체들만 지금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하였기 때문에 내일 시초는 오늘 종가 대비 일정 부분 좀 밀려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호재성 재료들은 또 계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슈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은 또 최근에 베이징에서
또 이런 코로나19 확장세가 또 지속되고 있죠. 최근에 5일 동안 106명이 감염이 되었고 최근에 또 미국 에너지 기업 체서피크가 대략 10조 1,800억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18일에서 그 전후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거의 뭐 상충하면서 중구난방인 그런 시장의 흐름을, 시장 상황, 정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장의 방향성을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안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섹터 위주로 시장 리스크 나올 걸 감안을 해서 평단을 형성시켜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논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그야말로 지금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슈도 그렇고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매수의 기회였죠.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시각이 있는 또 반면에 아무리 분석해도 내일 하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선물이 올라가네? 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김동숙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선물은 1.6% 정도가 상승했을 시점에 우리나라 지수가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니까 1.6%까지 올라온 것까지는 똔똔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6% 못 올라오고 1.6% 내주면 1.6%는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풍부합니다. 이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 2조 달러 정도를 이제 7월 중에 아마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을요. 또 개별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트리플 V 마이너스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크본드 같은 수준까지 있는 돈을 채권을 다 삽니다. 일단 무조건 사고 심사는 나중에 한다. 이겁니다. 990조 정도를. 굉장히 파격적인 그 제롬 파월의 움직임이죠. 네. 아마도 말실수한 거에 대한 뭔가 화답을 하는 식으로 이끌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장과 우리나라장은 중요한 지수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2230이 넘어가면 상방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2230이 열리면 상방.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기 위한 대전제 조건 원달러가 밀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가 지금처럼 5일선을 타고 있으면 2230 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원달러를 꼭 보시면서 2230이 돌파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지수가 지금 2100인데 너무 멀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2220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지점 돌파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지난번에 1월 29일 2018년도죠. 그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이 나온 자리가 2020년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년이죠. 2년 만에 딱 같은 위치에서 세 번째 봉우리가 있었고 네 번째 봉우리예요. 여기서 돌파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밀리면서 우하향되는 추세선에 걸렸기 때문에 다음 추세선은 2113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버슈팅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230, 지난번 2220을 돌파한 그 지점이 돌파가 되면 2600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장이 있습니다. 원달러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달러가 더 못 올라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꼭 깔으셔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장이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아침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미국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26,200포인트 정도. 지금부터 한 550포인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뚫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 추세선을 타고서 올라가던 종목이 추세선을 깨버리면 되돌리면 추세선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1.5%에서 2%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네. 올라오더라도 26,250이 완전히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미국장도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본다면 결국 원달러가 5일선 밑으로 다시 밀리면서 국내대 2230을 돌파됐을 때 정말 큰 상승을 볼 건지 그 다음에 미국장이 정말 살아난다면 이 추세선을
이겨내고 26,000, 뭐 300, 400까지 올라오는지 이게 시장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네. 굳이 모험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망하면서 좀 더 올라오더라도 확인 매매해도 늦지 예.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확인이 2230이 열리면 상방인데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또 한 번에 훅훅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지금처럼 올라오는 속도로 본다면 뭐 돌파는 언제든지 특히 뭐 안 간 자리가 아니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먼 또 거리는 아니고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싶다면 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서 원달러 환율을 꼭 살펴봐야 될 네. 이슈고요. 저희 돌발 질문으로 북한 관련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박정식 전문가께 드릴까요? 지금 시청자 질문으로도 5634님께서 방산 관련주에서 매수 매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북한의 도발 가시화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외국인이 오늘 6일 만에 매수했는데 또 코스닥에서는 사상 최대로 매수했잖아요. 네. 뭐 요새는 뭐 극적으로 막 대량 매수, 뭐 대량 좀 매도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혹시 이걸로도 변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 순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뭐 1,000억 정도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억 들어왔지만 저번에도 3,000 몇백억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속된다라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2,200선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와야죠. 언제까지 안 들어오고 이 상태로 시장이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내려갈 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 시장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 수급 못 들어오면은 계속 이제 이 모양 이 꼴의 시장이 되는 거죠. 방산주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뭐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뭐 휴니드, 한일단조, 빅텍, 풍산, 포메탈, 스페크, 뭐 해임 뭐 다 날라갔어요. 퍼스텍. 근데 이제 여기서 덜 날아간 종목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또 주저하는 종목들이 또 한두 종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많이 확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잡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 내일 당장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굉장히 떠서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덜 올라간 종목을 이따 마지막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전에 약하죠.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그 상승하는 장에서 너무나 큰 공을 세웠습니다. 누구가 컸죠.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상승장을 유동성의 장세로 만들었는데, 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전략 측면에서 또 돌발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개인들 총알 많이 쟁여두고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있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는데 일단 현금화 전략이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거 맞아요.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샀거든요. 근데 개인들보다는 이제 선물이 사실 시장을 더 좌지우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제가 기관 누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오늘 마지막 매도한 게 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선물을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관 누계를 보면 작년 12월 18일부터 네네. 올해 6월 16일 오늘까지 누계를 한번 제가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게 왜 외국인이 마지막에 팔았고 왜 기관이 샀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기관 누계를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기관이고요. 파란색 선이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다음에 검은색 선이 지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샀던 시점에서 외국인이 똑같은 위치에서 물량을 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기관이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기관 누계를 보니까 지난번 2020년 3월 11일까지
기관이 가졌던 물량만큼을 지금 외국인이 다 샀고요. 거기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7천억 팔은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일 뭐 외국인이 산다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파는 쪽으로 간다면 지수는 이때까지 선물은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내일 꼭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이 만약 물량을 줄인다면 현물을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그 매수 선물 시장에서 그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에 점에서 와 있습니다. 좀 조심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네네. 있을까요? 네. 네. 자, 오늘 매크로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요. 라운드 2로 저희가 더 자세한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에는 혼자 싸움을 하기엔 너무 외롭죠. 그래서 여의도 클래스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와 너튜브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튜브로도 저희 실시간 주요 채팅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3-3366-8200 번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방산주도 질문을 드렸고요. 많은데 올라오는 것들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같이 나눠주시면 지금과 같은 정말 멀미나는 장세에서 서로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2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더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렌드 클래스입니다. 박정우 씨 전문가가 오늘 라운드 2는 이 주제로 선정해 오셨네요. 함께 보실까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전히 또 오늘 또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땡땡땡. 자, 여러분 지난 3월 같은 폭락장은 일단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은 또 뭐 언택트주로 갈아타야 되는 기회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땡땡땡이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 이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계속 이제 이쪽 섹터만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리스크가 오게 된다면은 이쪽 섹터는 잠깐 쉬고 또 다른 섹터가 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또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쪽 섹터를 어디까지 노려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슬슬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벗겨주시죠. 네. 일단 지금 삼성 SDI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좀 수급을 보면은 그동안 지금 기관이 단기 좀 차익 매물을 내놨었는데 오늘 기관과 외인의 동시 순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2차 전지 의미 두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빠져나가기에는 좀 무리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섹터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도 여기서 크게 무너지기에는 조금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항시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질 때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도 같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데 오늘 보니까 LG화학하고 뭐 삼성 SDI,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너무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섹터의 수급을 지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돼요. 근데 이제 섹터의 수급을 보니까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좀 종목별 투자 조치를 보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 섹터나 아니면 이제 뭐 2차 전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수급이 전혀 죽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일정 부분 숨고르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네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그 앞 2차 전지를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보다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좀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주도 섹터에 좀 주도 종목에 좀 강하게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종목이 훨씬 더 제약바이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땡땡땡은 얘기를 안 해주신 거죠? 아직. 땡땡땡이요? 네. 그 오늘 주제 주셨잖아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전히 생생한데 이제부터는 땡땡땡. 일단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 2차 전지 섹터는 올해 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정도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계속 간다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잠시 숨고르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섹터가 이제 임상 3상 시험이 10월 달까지 예정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땡땡땡은 계속 이쪽 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그렇죠. 수급이 지금 몰리는 걸 보니 시장이 무너지지 네네. 않는 한 지속될 섹터로 예. 판단이 됩니다. 네, 강 세장 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앞서 시황에서 김동수 전문가님이 너무 믿지 말라 정말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거기다가 또 SK의 수익까지 감사합니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이 섹터에 대해서 김동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2차 전지는 환경하고도 관련됐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그게 얼마 전에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풍력주, 뭐 자전거주, 별 종목 다 날라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수소 관련해서 또 전지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가고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니까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까지도 같이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죠. 이 현상이 왜 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약이 없어요. 뭐 조금만 효과 있으면 다 효과 있다고 그럽니다. 골다공증 약도 효과가 있어서 뭐 좋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지금 제약은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현재 상황에서 올라왔어도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네. 시장에서 매기가 붙을 만한 종목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영근님이 아니 그 시장 안 무너지는데 제약바이오주가 무너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자.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가는 거를 계속 그 수능을 하자라는. 제가 말하는 것은 것인 뭐냐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항상 조정은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신풍제약 종목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는데 대신에 저점이 한 번 조정을 줄 것이다. 그때마다 사서 올라갈 때는 팔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을 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다가도 한번 눌러서 또 한 10% 놀리면 또 다시 15% 올라가서 5% 더 올려놓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 아시겠지만 45% 상승하면 경고 종목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가들도 적절한 상승과 적절한 조정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시간은 코로나 약품이 완전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약주는 여전히 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 2차 전지 조금 더 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상승을 계속 시장에서 이어진다면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정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예요. 더 뭐 이어질 사항들이 있을까요? 뭐 새롭게 보고 있는 거라든지?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랑 좀 다르지만. 네네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보고 있는 쪽이 있으시다던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섹터는 많이 지금 상승력이 차트상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측면으로도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근데 자동차 섹터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저평가 섹터이거든요. 그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동차 섹터를 더 좋아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차트상 보면은 거의 지금 4월 달 기점 정도 수준 정도밖에 주가 위치가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파동도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지금 수급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또 들어왔어요. 잠깐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을 하신다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야금야금씩 평단을 네. 끌어내리는 거죠. 내 매수가보다 내려오면 내 매수가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내려오면 또 사고, 또 내 매수가보다 또 내려오면 평단가보다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섹터를 모아가시면 현재 이 시장의 불안 요인들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끌고 가서 좀 고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좀 수급이 괜찮거든요. 종목별 투자 조치를 보면은 외국인이 뭐 하루 정도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대형 종목들은 이제 많이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중소형 섹터, 즉 수소랑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하면서 약간 중기 매집성 그런 흐름이 또 거래량이 또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 네.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수소 섹터를 만약에 관심 있게 본다면은 이 GMB 코리아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네.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거래량이 안 붙다가 최근에 이제 수소 섹터가 꿈틀거리면서 한번 강하게 6월 11일 날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거래량 붙는 흐름이 여러 번 지속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면서 상승력이 쭉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렇군요.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대략 4월 17일 날 한 번 붙고 또 최근 5월, 6월 8일 날 또 한 번 붙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진짜 중장기적으로 고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형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 존재합니다. 네, 섹터들로 들어가 봤는데요. 시간이 아쉽네요.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반전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잠깐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의 힘이 곧 국격인데요. 전문가님이나 시청자들이나 어려운 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 필요할 것 같고요. 참 주식이 어렵다는 게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더니 그 말 틀린 거 요새 하나도 없다라고 하네요. 개인들이 심리전에 약해서 개성 공략 폭발했다고 오늘 다 팔아버리고 시간 외에도 매도하니 참 어렵습니다. 네, 꼼꼼한 시장 분석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베스트 관전표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운드 2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에야말로 주식이 참 걱정의 벽을 올라탄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목을 들어가 볼 텐데요.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는 전문가들도 오늘 고군분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식 전문가, 저희 종목들 가운데 질문 가운데 현대건설기계 좀 궁금증 주시네요. 살펴볼까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려오면은 다시금 매수 접근을 해서 끌고 가셔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외국인 순매수력이 3일 연속 들어오더니 오늘은 기관 수급까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세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도 한 13% 정도 상승력이 이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거래량이 5월 19일 날 한번 강력하게 붙었었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또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월 3일 시가죠. 6월 3일 시가인 29,000원 이하로 만약에 가격이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정력이 길게 나오지 못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29,000원 밑으로 깊게 주지 못하고 다시금 또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버렸는데, 이 상태로 지금 아직도 이제 현대건설 기계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가능하고 26,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 드린 저 이제 위쪽 파동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파동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한 34,000원 자리라고 보고 네. 있고, 조금 더 아주 길게 보면은 한 48,000원 자리까지도 볼 수 있고, 48,000원까지도 길게? 길게 네. 보면. 예. 그래서 길게 보면 그 자리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요 2만 원 이하 때 만약에 내려오면은 계속적으로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네. 그냥 쭉 홀딩하시면 돼요. 오늘 14% 올랐는데 현대건설기계 그 매수가 대비 그 수익 나신 분들의 종목 점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제 김동석 전문가께 그 한화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A+님도 앵콘이 한화 AS 부탁해요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화솔루션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과 한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 지난번에 추천하고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같이 하신 분들 많으셔요. 저희 또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18,300원? 요거만 안 무너지면, 어저께 무너졌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18,300원 정도 여유만 있으면 추가적 상승을 한번 염두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화는 지난번 드리고 나는데 제가 그 말씀했어요. 월요일 날 했으면 좋았는데 화요일 날 하는 바람에 추천이 좀 어려웠다. 그랬는데 많이 가고 내려왔죠. 근데 갭 상승을 메워주는 지점, 그 지점 정도 매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저께가 매수가 되는 자리였고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밀려버렸던 거 오늘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틀 전에 시가와 오늘 종가 부분 23,700원 이 자리가 사실은 매수의 맥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아니면 그 위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22,2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목표치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수익 SK도 그렇고 저희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많이 김동석 전문가에게 같이 의지하면서 함께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갈게요. 많은 의견 주시고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종목 발굴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입니다. 박정식 전문가는 오늘 라운드 3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도 눈여겨서 주목해 주세요. S&T 중공업이 나옵니다. 오늘 북한과 관련한 이슈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네. 방위 산업 제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은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 이슈는 둘째 치고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요즘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뭐 매출은 떨어지고 있지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2018년부터 좀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되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자본 총계도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으로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시장에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슈화도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위 산업 쪽에 또 엮여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북한발 이슈로 이제 본격적인 바닥 탈출 시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일정 부분 자기 자산 가치만큼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S&T 중공업을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장기적 관점으로도 상당히 고수익을 바라보면서 수년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단기 전부 다 지금 가격 위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오늘 개성공단 관련 지금 개성공단이 아니죠.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 외로도 그렇게 많이 급등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략 네. 3%인가 4% 정도 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일정 부분 내일 상승력은 나오겠지만 뭐 3, 4% 정도 떠봤자 뭐 얼마나 상승력이 나오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원 밑으로만 잡으면은 네. 중장기적 베팅이 가능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5,5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모아가시면 돼. 계속적으로 내려올 5,500원 때마다. 아래에서 모아가기. 그냥 네. 쭉 모아가셔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뭐 6,000원 정도, 6,500원 정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길게 가면은 2019년 12월에 찍었던 7,000원, 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재무구조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길게 수년간 끌고 가면은 지금 주가 위치 대비 3배, 4배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겠지만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2017년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다가 2018년 흑자, 2019년에는 더 흑자. 그러면 2020년에도 그런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네.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주실까요? 손절가는 한 어느 정도로 좀 지켜내면 될까요? 네, 손절가 5,200원 뭐 짧게 일단 드리는데 크게 손절은 의미가 없고 더 사면 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6,000원짜리 드리겠지만 네. 길게 보면 지금 주가 대비 한 4배, 3배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는 5,400원 이하로 했지만 5,500원 이하도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 사무소를 청사 폭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방산주 가운데 오늘 S&T 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김영석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찍었고요. 다만 이제 추세를 주기 위해서는 5,600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5,600원 가다가 계속 미끄러졌던 종목이라서 5,600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시세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일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 클래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박정식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들 오늘 좀 모아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 핫 이슈가 될 방산 테마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태. 지금 제일 중요하죠. 방산주 흐름까지 체크하는 방법, 듣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관전평 뽑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은요.
7007님 감사합니다. 첨단과 지옥을 오가는 장세죠. 요즘 여의도 클래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니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길잡이가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방향성 제대로 담아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들에게도 좀 박수 드릴까요? 박정식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